네, 어제 뉴스 탑10이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꼽은 10가지 뉴스 가운데 5위로 선정한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영국을 방문했는데 실리보다는 우정을 택한 영국 왕세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지금 시진핑 중국 네. 국가주석이 10년 만에 네.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도 사진도 한번 보셨을 텐데 황금마차를 타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예우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의장대 공식 사열도 받는 저 장면이에요. 버킹엄 궁 앞에서 저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국이 과거에 이제 뭐 전쟁도 하고 중국과의 영국과의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네. 아주 지금 뭐 중국이 워낙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영국으로서도 극진한 대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국빈 만찬이 있었는데요. 그 만찬장에 보면 아주 화려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일단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는 케이트 미들턴 왕세 손비가 앉았고 그 왼쪽으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자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초를 장식하는데 뭔가 좀 근사한 듯하네. 흰 금색으로 이렇게 쫙 멋있게 되어 있죠. 지금 만찬장을 세팅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기에서 이제 왕세손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는 아주 빨간색 원피스에 머리에는 이제 왕관을 썼습니다. 저 왕관을 지금까지 4번밖에 쓰지 않았어요. 지금 들리는 울려 퍼지는 것이 영국 국가지요? 네,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중산복 차림으로 참석을 했고요. 네, 뻥리 위한 부인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찰스 왕세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저 자리인데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찰스 왕세자가 안 보입니다. 네. 네, 어머니는 있는데 왕세자가 안 보이는데 이유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오랫동안 참석을 하면서 정신적 교감을 많이 나눠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왕세자는 과거에 베이징 올림픽도 간 적이 없고 중국을 방문한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정치적 지도자로서 굉장히 민주주의에 앞장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 모습 올 1월 상황인데요. 달라이 라마가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찰스 왕세자와 대화를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모습인데 중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 셋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달라이 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찰스 왕세자는요,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방한됐을 때도 이렇게 개인 일기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소름 끼치는 오래된 밀랍 인형. 이렇게 묘사를 해서 이 뒤늦게 알려져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픽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밀랍 인형에 묘사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자기 집인 버킹엄 궁에 오는 중국 주석, 온 나라가 환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단 자신은 불참하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실리보다는 달라이 라마와의 우정을 선택했다는 것까지 좀 정리해드렸는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의회에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정치인들 상대로 연설을 했잖아요.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영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의 로얄 갤러리에서 중국어로 11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저 내용이죠?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캐머런 영국 총리가 토격기를 띄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어를 잘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어서 했을까요? 중국 언론들, 영국 언론들이 잠깐만요. 옆에 있는 내각의 다른 장관들은 통역기를 많이 끼고 있는데 그렇네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통역기를 쓰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벼락치기로 중국어 공부를 한 것이냐 아니면 주석의 연설에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반증이냐 이렇게 굉장히 언론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중국 시진핑 연설을 보면 의미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박수와 함께 연설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데 일어나서 박수 치는 것도 없었고요. 중간중간에 박수 갈채도 안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냉랭했는데 사실 처음에 하원 의장이 소개를 할 때도 좀 이상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존 버커와 하원 의장인데 이 장소가 연설을 하는 이 장소가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연설한 곳이다. 수치 여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했어요. 잠깐만요. 영국 의사당, 웨스트민스터의 의사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하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가 연설했고 그러니까 독재의 피해를 입었던 탄압을 받았던 자유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곳이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행동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고 있다. 단순히 세계에서 강한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덕적인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는 굉장히 이게 뼈아픈 얘기인데, 물론 시진핑 주석이 그 앞에서 얼굴을 뭐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압수를 청했는데 하지 않거나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국 국민이 보았을 땐 영국 의회가 굉장히 좀 이상했다.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박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갔을 때는 중간중간에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끝나고 나서도 기립박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 때는 그런 장면이 전혀 오른쪽이 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인데 냉랭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국익 때문에 저희 그동안 보도가 됐던 것은 영국이 극진하게 환대했다. 왜냐하면 중국이 큰 돈을 싸들고 와서 영국제 물건을 많이 사준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실제 속마음까지 이렇게 드러낸 거는 좀 자제를 했던 겁니까? 그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영국의 정신적 자존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맞으면서 황금마차로 말하자면 환대, 지금 세계 G2라고 하는 경제적 강국이 된 중국을 환영했지만 정신적으로까지 중국을 존경하지 않는다. 지금 그 남사군도에서 중국이 그 많은 그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그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여러 나라들과 그 해상 그 분쟁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국제 규범을 어기는 대표적 사례로 지금 미국이 규정하고 강력하게 우방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중국의 그 인권 탄압이라든지 어떤 민주주의와는 반대되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그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의 영국의 어떤 자존심을 분명하게, 그 또한 발상지인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겠다. 이런 아마 의지의 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아졌고 군사력은 세졌지만 그 중국이 가령 법치라든가 법의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어떤 정신을 지배하는 가치를 만들어서 세계에 전파한 적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매력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박수를 하고 마음에 환대를 하는 모습까지는 영국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 냉정한 현실이겠죠. 자,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세 번째 뉴스인데요.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